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아주 공정하게 잘 임명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한 적은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는 별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소상하게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여당과 후보자 측은 11시간 동안의 기자 간담회로 정면 돌파에 나섰고요. 검찰은 후보자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코이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기자 수준, 정치 검찰 아웃, 조국 힘내세요가 시간대별 키워드로 장식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가 조국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019년 9월 첫째 주의 정치 현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PK 정치 토크 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대경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2일 월요일 심야를 장식했습니다. 네. 뜨겁게 장식했고요. 청문회 대신 기자 간담회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고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초법적인 행위였다라고 봅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역할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입니다. 청문회의 경우는 선출되지 않은 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 장관 후보자는 공직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일반인이에요. 근데 일반인인데 사전에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3시간 전에 통보를 하고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국회 법상 국회 회의장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고 싶다면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 정도는 국민들도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절차와 그리고 또 방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초법적인 권력 행사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자간담회 장소가 어디였냐 이런 문제는 소소한 문제 같고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관 후보자 아내, 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까지 신상털이를 탈탈 털어서 이렇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한 20일 동안 61만 건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가 소멸되어 버린 거죠. 법정 기일안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됨으로써. 그래서 조국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기자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그 법정 시일을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리고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켠다고 하는 겁니다. 조국 후보와 또 그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이 의혹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월요일 전격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한국당이 또 반박 토론회까지 이게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틀간의 공방. 핵심 이슈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혹시 또 핵심 장면은 또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모펀드의 경우는 3가지 의미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앞으로 갈수록 높아질 거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조국의 후보자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배우자, 친척이었다. 오촌 조카, 그리고 딸과 아들도 투자가 돼 있죠. 심지어는 배우자의 남동생, 처남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가족 친제의 문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이나 장학금의 경우는 공정과 정의에 관한 감성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예를 들면은 그 우회 상장이라는 그 자본시장법
네. 위반의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공직을 이용한 어떤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든지 네, 그건 의혹들에 대한 의혹들이죠. 이야기죠. 그래서 네네. 네. 사안 자체가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실정법 위반에 관련되기 때문에 네. 파괴력이 크다는 거고 끝으로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지금 거죠? 핵심적인 네. 관련자 4명이 네. 동시에 필리핀에 함께 이동을 하면서 지금 해외에서 도피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고 네네. 며칠 전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 코링크 P라는 사무실에 네. 자료들을 다 가져가는 장면을 주차 관리인이 목격을 한 게 오늘 언론에 나왔어요. 그리고 검찰 내 얘기로는 사무실을 틀어봤는데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사모펀드다. 사모펀드일 것이고 검찰의 수사도 거기에 네. 집중될 것이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간담회와 또 한국당의 반박, 이어지는 반박. 예,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가족과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도덕성 검증을 할 때 가족에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지 네.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회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그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가족들을 네. 그 정인으로 채택시켜서 한 경우는 네.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국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돋보였던 장면은 그 장면이죠. 조국 후보자의 딸이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원룸 오피스텔에 네. 밤 10시에 2명의 남자 기자가 찾아와서 노크를 했다는 거죠. 네. 이건 조국 후보자 딸의 인권이 말살되고 있다는 근거이고요. 좀 전에 화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긴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한나라 그 다음날 동일한 시간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네. 생중계된 한나라당 청문회 자유한국당의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입으로서 공개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 탄압입니다. 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논란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아마 수사 요청이 정말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장면 잠시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강남에 살면 항상 보수여야 합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좌파라고 야유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해왔던 것, 우리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게 좋겠다. 정치적 민주화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고 해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달려고 여기에 비난을 받으면서 와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후보로서 어떤 그 자질, 소명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 근데 조국 후보조차도 금수저, 네.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개혁 계층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끊임없이 진보 개혁 쪽에서 정치 사회 활동을 해왔죠. 이 지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신은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는가? 너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네. 너가 왜 우리를 배반하고 진보 개혁 쪽에 편을 들고 있느냐? 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더 드려보면 조국 후보자의 그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자식 문제라든지 펀드 문제라든지 몰랐다는 대답을 여러 차례 하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법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도덕이나 상식의 기준과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상식의 기준을 희생시켜서라도 꼭 저분을 장관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 보수와 중도 일각에서 나오는 걸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조국 후보자가 우리 한국 사회 가진 자들의 평균적 도덕성 이하의 삶을 살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 기득권 세력과 한국 사회 금수저의 생활 그리고 그 인맥 이런 것 속에서 편성되는 도덕성을 네.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조국 후보는 그 도덕성의 평균 이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구하고 우리 평균적 서민층 국민들은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그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가 필히 해소돼야 될
숙제이고 과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사회 숙제와 과제를 던져주는 문제이지 장관 임명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예. 말씀이셨고요. 저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가 큰 착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네.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살고 돈 많으니까 네. 당신 보고 보수하라고 요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하면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진보하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진보가 주장해왔던 가치인 공정과 그리고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을 입으로는 주장을 했지만 실제 살아온 삶과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오히려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려온 행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그러한 조국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순간에 와가지고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간담회 이후에도 아직까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혹은 또 뭐 의혹이 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에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세 차례에 걸쳐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는 반대가 15%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기자간담회 이후에서는 5% 정도 오차범위 내로 지금 반대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영들이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시간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야당의 목소리가 세지니까 네.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총선도 앞두고 대선까지 쭉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조국 후보에서 밀리면 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진영이 결집하는 거다. 그 두 가지 효과가 접목이 돼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조국 기자간담회 본 사람들한테서 찬성이 많았다. 보지 않은 사람에서 많았던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성으로 돌아선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예, 본 사람들이 많았죠. 7.7%가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이긴 한데 역설적으로 이렇습니다. 조국의 해명을 듣는 국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청문회를 열면 열수록 네. 조국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10초만. 그 지점을 10초만. 네. 그 일방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네. 청문회를 열면 저기서 네. 다시 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뭐 우리 뜨거운 조국 대전 상황에서 뜬금없이 지역 감정을 또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정권이 부울경 쪽에 인재를 등용하나 봤더니 그냥 간단한 통계만 내도 서울의 구청장이 25인데요.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더라고요.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고 부울경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자신을 호남의 소녀로 지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뒤늦게 다시 소환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이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의 딸 호남의 손녀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고향이 영암이신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호남의 손녀라고 자랑하던 분이 부산에 와서 서울구청장들 숫자와 출생지를 헤아린 것 자체가 네. 참 상식 이하입니다. 아니 부산에 와서 부울경 단체장들이 네. 현황이 어떤가 어떤 분들인가를 이야기했으면 상식적으로 조금 뭐 납득이라도 될 수 있지만 정말 황당하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네. 의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뭐 각기 비판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이게 좀 예상 못했을까요?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인데 네. 제가 볼 때 저게 파장이 어떨 건가에 대한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가 중요합니다. 네. 대통령이 PK 올해만 하더라도 12번을 왔다 갔어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은 네. 오게 되면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통해 가지고 PK에다가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버하는 발언을 네. 현실적으로 한 거죠. 근데 절대 전국적 관점에 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어리석은 발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저 조국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딱 그 한가운데서 지역 감정 부추기는 발언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가 총선을 앞둔 정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명직 구청장이 광주의 모 고등학교 출신이 서울에 많기는 한데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선출을 통해서 뽑은 거죠.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선출직이죠. 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그걸 시비 걸 수가 없죠. 그 정권하고는 관계가 네. 없는데 조금 실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2주의 키워드 코너입니다. 2주의 키워드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저부터 할까요? 최위원장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다른 장관 후보자는 누구? 네.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네. 조국 장관 후보자 외에도 네.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급 후보자가 6분이나 더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6분이 해야 될 일은 막중하고 이 6분 모두의 이 국정에서 도움을 줘야 될 업무의 역할의 비중이 네. 조국 후보의 100분의 1, 만분의 1, 네.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과 여당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조국 후보를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성을 찾고 그래서 국가를 위한 장관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서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렇게 언론에 소외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의원께서는 어떤 고민하셨나요? 저는 내리막길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 앞에는 대통령의 내리막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가로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위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났는데 디플레이션 위기입니다. 네, 그런 경제 이야기가 나오죠. 위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조국에 매달릴 게 아니고 민생에 매달려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평가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이번 주 아마 돌아오시고 나면 네. 만에 하나 조국 장관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 민생을 버리고 조국을 선택한다고 하면 네. 본격적인 내리막길로 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꼭 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장관도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내리막길에 대한 우려.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두 분은 오늘 토론에 진지한 고 뜨거운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